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입니다. 패널 4분의 한 방이 있는 분석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유승민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말이 나온 이후 어떤 한 정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엄청난 혼란이 좀 있었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또 대립도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 기사 지금부터 보겠는데요. 제가 기사를 소개하는 동안요. 네 분께 미리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유승민 의원, 한국당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그걸 판단해 주시고 이유를 적어주세요. 이유를. 알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유승민 돌아오길, 보수통합 불지피는 한국당이다. 이렇게 제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TK, 대구 경북 방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우파,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과 맥이 통한다. 지금 이렇게 소개돼 있고요. 그러자 유승민 의원이 소속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듯하다 하면서 굉장히 불쾌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 당사자죠. 통화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이렇게 또 반응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지적이 또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에 갈지 안 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른바 러브콜을 보낸 거거든요. 자, 그러자 박근혜 탄핵 입장 정리 전제 않고는 공연불이다. 그러니까 한국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강한 반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시죠. 나경원 러브콜에 유승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입당 권유 놓고 한국당 바른미래당 술렁. 장제원 의원 나경원 용기 있는 구상이다. 이렇게 좀 칭찬을 했고요. 김진태 의원 올 마음 없는데 몸값 높이는 거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손학규 대표 유승민 이제 솔직해져라. 솔직히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얘기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기사와 관련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통합 안 하면 한국당 미래없다 발언하신 거예요? 네, 평소 생각입니다. 다른 특별한 지금 시기적 배경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우파의 가치를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아직 드릴 정도가 아니고요. 또 시기적으로도 제가 지금 꼭 못 박아서 지금 당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큰 틀의 그 방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승민 대표랑 사전에 그런 얘기를 좀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 내지 유승민 의원 계열과 나경원 원내대표 내지 자유한국당이 구체적인 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도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나는 손학규 퇴진을 얘기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유승민 대표 만날 기회 없으세요? 내가 만나자고 했는데 먼저 답이 없네요. 예, 내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미소를 지며 얘기하고 있지만 그 표정 속에는 참 불편함 이런 게 좀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네 분께 같은 질문 드렸습니다. 유승민 의원 총선 앞두고 한국당으로 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가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김수민 평론가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갈 걸로 보세요? 안 갈 걸로 보세요? 제가 못 사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못 사귄다? 예, 아마 다른 세 분하고는 다른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안 간다는 건가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좀 보면 이게 좀 비슷한 게 예전에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유승민계를 몰아낼 테니까 민주평화당 의원들 좀 건너와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가는 순간 예. 손학규 대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예. 거꾸로. 예.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유승민 의원하고 통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유승민 의원이 설령 자유한국당하고 좀 합칠 생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 막상 그렇게 이제 공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화답을 해가지고 옳았구나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럼 그리고 이른바 천기 누설이 네.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일지라도.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오히려 바른미래당 내에서 유승민 예. 의원하고 척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 조금 더 신이 난 것 같아요. 이것 봐라. 자유한국당에 붙기 위해서 지금 손학규 대표 체제를 흔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더 신이 나버린 상황이라서 예. 저는 진짜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을 끌어들이려고 저런 발언을 한 것인지도 조금은 의심스럽다. 진짜 그렇게 한국당으로 오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저거를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배경이나 구조를 보면 유승민 예.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시점은 이미 늦은 것이 아닌가. 예전에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통합할 때 김무성 의원 등등해서 다 건너갈 때 같이 예. 가던가 했었어야 되는 일이고 예. 들어갈 거면 좀 진작에 들어갔었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도 유승민 의원 쪽에 좀 흔쾌한 조건을 제시를 못했던 것 같고요. 이제 와서 유승민 의원 또 다시 들어가기는 대단히 힘들고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을 봐도 예. 우리 공화당이 또 별도로 이탈해 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대우를 추스리기도 대단히 어려운. 네, 그래서 바른정당 출신의 그 예. 옛날 식구들을 다시 받기도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전망을 이렇게 해봅니다. 논란이 되는 사항 자체가 이게 가기 어렵게 만든다. 뭐 이렇게 네. 보시는 거네요. 자, 그럼 여기서 화면 좀 봐주세요. 나경원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지금 각각 어떤 입장인지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유승민 의원과 통합 안 하면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없다.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유승민 의원과 연결을 지은 거예요. 다음 화면입니다. 자, 그러자 유승민 의원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재영 전 의원. 네. 일단 간다 안 간다 판단해 주시고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저는 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다고 볼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은 예. 본인 아마 저는 이제 평론가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만약에 진짜 끌어들이거나 소위 말해서 다시 통합하고 싶으면은 다른 전략을 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현재 그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예. 자유우파 진영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승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예. 지난 2번, 3번의 선거가 이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입장 정리, 그 통합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 저도 지난번 작년 여름에 이제 그 지방선거 끝나고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사퇴를 했었는데요. 예. 그때도 줄곧 주장했던 것이 우파 진영은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줄곧 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지금부터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지만이 소위 말하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 이런 그 내용들이 스며들 수 있을 것 같고 통합이란 문제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시간적으로 여유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논의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확한 내용을 보면 오겠다는 의사를 예. 밝히지도 않은 분을 예. 건드려 몸값만 높여줄 필요가 없다. 예. 이 얘기를 했는데 예. 오지 말아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오지 말아라는 얘기는 아닌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네요. 네, 그게. 이것도 완전히 그냥 선을 그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저는 언젠가는 충분히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재영 전 의원과 김수민 시사평론가가 지금 같은 현상을 다르게 해석했어요. 김수민 평론가는 이렇게 논란이 불거진 자체 이게 더 부담이 돼서 못 갈 것이다. 그러나 이재영 전 의원은 그게 가랑비에 어떻든지 이게 분위기를 잡는 거다. 이렇게 보셨네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는 간다라고 쓰셨네요. 간다.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 그 자유한국당 측면에서는 어쨌든 그 이번 선거 다음번 총선을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삭죽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삭들 우리공화당이라든지 거기서 말하는 이삭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뭐 우리공화당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데서 떨어져 나가는 뭐 소속 의원들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분열돼서 나오는 그 의원들을 이삭을 잘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승민 의원도 그 이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뭐 예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지만 지금은 유력한 대통령 그 후보로 볼 수는 없거든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미 국민들한테 이미 그 이미지를 소진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유승민 후보도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는 건너가서 그 상징적인 곳에 출마를 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안 간다면 안철수계와 함께 뭔가를 도모해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철수계와 제3의 길을 다시 도모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아마 가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께서도 간다라고 쓰셨네요. 예. 이번 일이 기표까지 쓰셨네요. 그리고 또. 이번 일이 촉발된 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죠. 인터뷰에서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을 수도권에 출마하는 게 추진됐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출마 지역까지 좀 그렇죠. 얘기도 했어요. 나 원내대표가 실없는 사람도 아닌 입장에서 상당한 저는 얘기가 진행된 거 아니냐 물밑에서 이렇게 봅니다. 유승민 의원이 통화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 그럼 이건 무슨 했는데 반응입니까 그러면? 그 눈빛을 봐요. 눈빛이 옛날처럼 화난 눈빛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통화를 안 하고 만난 적이 없지만 누가 가운데는 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간접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그렇죠. 하시는 통화 거예요? 안 하고 만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 요새 SNS도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같은 당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게 자유한국당도 필요하고 유승민 의원도 필요해요. 유승민 의원은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미래가 없습니다. 바르지도 않고 미래도 없고.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 아까 얘기 중에 미래를 얘기했어요. 유승민 의원하고. 대구 가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쉽게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감옥에 있는 입장에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와서 수도권에 출마하는 게 본인의 정치 생명을 길게 하는 거다. 뭐 염치가 없어서 안 간다 이런 말도 했지만은 정치인들은 선거 발표하는 날 백수하고 국회의원하고 두 가지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회의원 되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유승민 의원이 필요하죠. 자유한국당이 두 가지 착각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실정만 계속 두드리면 표가 올 거다. 안 오잖아요. 뭔가 대안을 제시하지 안 오잖아요. 지금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또 하나 착각. 보수 통합 안 해도 이길 거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옛날에 삼김, DJP 연합이나 YS가 그 정의당 그때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때 들어간 거 왜 적이지만 손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동인 소설 제목이 생각났어요. 발가락이 닮았다. 유승민 의원하고 자유한국당이 서로 감정은 많이 틀어졌지만 닮았다. 발가락만 닮아도 우리는 형제라고 손 잡아야 된다. 삼김이 다른 게 뭡니까? 하나만 같아도 동지라고 했는데 요새는 하나만 틀려도 적이라고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정치 미래 없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 비판하고 욕해야 되지만은 지금 정치 지도자들은 욕먹을 각오하고 우리는 하나다 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발가락만 닮았으면은 부자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간다의 이유는 그럼 압축하면 발가락이 닮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야지 유승민 의원도 미래가 있고 자유한국당도 미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세 분은 간다, 한 분은 안 간다.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의 눈과 귀를 잡은 인물들 얘기 2명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 보시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나왔네요. 근데 이번에는요, 뭔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뒷말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화면 봐주세요.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발언을 하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이 7월에. 그냥 일본이 아니고요. 우리 일본이라 그랬어요. 우리 일본이 7월에 수출 규제 말한 이후 청와대와 정부는 죽창과 지소미아 파기 이야기만 이렇게 했는데 이 우리 일본이라는 표현이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다음에 한번 봐주시죠. 이게 논란이 되자 자유한국당에서 상세한 설명 자료를 냅니다. 이 뒤에 보시면 종이 보이시죠? 이런 서류인데 여기 좀 압축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라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쓴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습관적으로 쓰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일본에 의미 부여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시를 들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동안 우리라는 표현을 어디에 썼는지.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는요, 우리 기다려주신 의원님들께 우리 전 분야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그러면 모 방송, 우리 KBS는 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고엽제 전우 여러분, 여기 뭐 신문사 이름도 하면서 우리라고 또 썼네요.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 그래서 습관적이지 일본과 우리가 같이 있다는 거 이거 의미 부여하지 말아달라고 한국당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직접 나경원 원내대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본이 7월에 이야기한 다음 한 달 동안 청와대나 정부에서 나온 거는 죽창가, 추경탓, 쥐소미아, 파기 뭐 이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저 대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우리 표현은 의미가 없다. 때론 연결처럼 덧붙여진 것이다. 말버릇이자 단순한 습관이다. 한국당이 개명을 했습니다. 김수희 변호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럴 때가 있긴 하죠. 예. 뭐 자기 편도 예. 아닌데 우리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우리 MBN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우리 CNN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상한 언어 습관인 거죠. 근데 저 자리에 일본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무슨 아시아 무슨 회의를 한 것도 아닌데 우리라고 쓴 것은 물론 어느 정도는 말버릇 습관에서 연유한 것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표현인 건 맞다. 예.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제 국민들 중에 상당수의 생각이 예. 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대 때문에 친일로까지 비춰지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 정부에 자꾸 친일 프레임을 지금 네. 걸고 있다. 뭐 이런 불만이 있죠, 지금요. 네, 근데 본인들도 이제 예. 정부를 비판하느라 너무 지나치게 친일로 비춰지는데 좀 그 무신경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논란이 일어난 거죠. 네. 이재용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얼씨구나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 우리란 단어를 항상 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을 시작할 그러니까 때 가까이서 저 얘기 좀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되게 많이 봤고요. 예, 진짜 이거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문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라는 말은 나경원 대표가 그냥 항상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도 보면 그냥 단어를 시작하기 위해 무슨 말을 시작하기 위해 그냥 앞에 붙인 수사인하면 마찬가지인데 예. 그걸 저렇게 연결시키는 게 뭐 이 시점에서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공격 대상은 뭐 된 것 같긴 하지만 진짜 해도 조금 그러니까 지금 오버한 것 같네요. 자유한국당을 빼 나머지 여당과 야당들이 논평을 통해서 굉장히 비판했어요. 네. 저게 뭐냐, 저게 습관이라고만 볼 수 있는 거냐, 지금 상황에서 왜 저런 얘기나 굉장히 호되게 비판하는데 그러자 한국당이 저런 해명자를 내는 겁니다. 습관이다. 과거에도 이렇게 썼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꽤 뒷말과 이제 회자가 된 내용에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화면을 좀 다뤄봤습니다.